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 만화로 쉽게 알려주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1월이 다 갔는데 올해 연초의 코인 시장은 작년의 시장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나 그 변동성의 파급력만 다를 뿐 코인 시장은 늘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시장의 포식자들은 개인들의 포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늘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제가 모두 그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달 넘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얘는 왜 못 오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지금 시장이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시장이 내러터블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넘기며 대중에게 이미 비싼 자산이 됐고, 미래 금융의 표준을 지향하던 이더리움은 AI 투자 경쟁과 실물 자산 랠리 속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죠. 혁신은 AI, 안전은 금이 선점한 사이 코인 시장은 당장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지루한 정치기에 갇힌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치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지표는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래량은 최저 수준이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투기성 자금도 늘지 않고 있죠. 기관과 고래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밀어 올리며 비싸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게 가진 자의 여유로움일까요? 투자 시장에서 이런 장기적인 싸움은 늘 고래들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시장을 낚시터로 비유하자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현재 시장에서 낚시터의 물고기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둘 집에 가죠. 겉보기에는 여기 물고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입니다. 2달째 가격도 안 오르고 뉴스도 재미없고, 그런데 대여를 낚는 낚시꾼들은 항상 좋은 털을 잡고 경쟁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하죠. 그들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로감에 지쳐 나오는 매도 물량만 천천히 받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간은 그들의 편이니까요. 실제로 이 흔적들은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차트를 확대해보면 1월 19일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병 및 8개국 관세를 발표하며 비트코인은 95K에서 87K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다보스 포럼에서 그린란드 관세가 철회가 되며 비트코인은 90K까지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두 가지 악재가 연이어 터졌는데요. 캐나다 중국 무역 협정 이슈 부과, 그리고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100% 부과 예고, 여기에 더해 미국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 정부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1월 31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79%까지 거론됩니다. 이 악재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86K까지 추가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캐나다 관세 이슈는 이번에도 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셧다운 문제 역시 작년 연말보다 금융시장이 훨씬 더 대비된 상황이죠.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분명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악재가 무섭지 않아서 큰 돈은 오히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1월 22일 그린란드 관세 철회가 발표된 날 긴 아랫꼬리를 가진 양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거래량은 1월 19일 악재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었죠. 반등은 90K에 그쳤지만 시장은 분명히 더 큰 거래량을 소화해냈습니다. 90K에서 다시 악재를 맞으며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지만 이번 낙폭은 연속적이지 않았고 감정적 공포도 점차 완화되었죠. 시장은 패닉셀 구간에서만 조심스럽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전형적인 방어적 매집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차트 이야기만 해서 재미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을 보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가격을 띄울 만큼의 명분이 없으니까 서두르지 않고 지쳐서 나오는 물량만 받아내는 겁니다. 시장은 참 명분을 좋아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명분이 필요하죠. 오를 때는 ETF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내릴 때도 관세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격보다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왜 올라요? 왜 내려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지금처럼 횡보할 때는 이유가 없어도 되죠. 아무 명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이런 시장을 제일 좋아해요. 굳이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입 벌리고 기다리면 알아서 먹이를 던져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죠. 지금 시장은 싸게 사고 싶은 고래들과 지쳐서 파는 사람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랠리를 만들 명분이 없기에 암호화폐 시장은 구조적인 소강 국면을 지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역설은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 친구의 하락폭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입니다. 수치만 보면 평범한 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레버리지 청산 규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였죠. 손절 매도 규모 역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당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단기 보유자 스트레스 지수는 역대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과거 저점 수준으로 완화되었죠. 즉 팔고 떠날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꿔 말하면 고래들과 세력들이 싸게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슬슬 움직이고 있는 정황 또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 내부 정리만으로는 시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건 시장 전체 리스크 분위기입니다. 같은 시기 나스닥 100이 1.4% 오르는 데 그친 반면 러셀 2000은 8% 상승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유동성이 빅테크에서 더 공격적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무조건 안전하게만 가자에서 조금은 수익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유가도 중요하죠. 지금 기름값은 시장을 짓누를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현재 배럴당 62달러로 책정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50달러로 책정되길 원하죠. 즉 지금 시장은 당장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움직여볼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과거를 보면 2월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달입니다. 지난 10년간 2월은 하락 2번, 보합 2번, 상승 6번, 상승 확률이 더 높았고 상승폭도 더 컸죠. 비록 1월달은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2월달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장에서 항상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확신하거나 너무 빨리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유동성이 움직이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다음 차례였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기다림의 무게보다 더 큰 과실을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어려워하는 경제의 모든 내용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